네, 안녕하세요. 7월 24일, 네, 일요일입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기준상으로, 그죠? 우리 셀트리온 자사주, 네, 모두 100% 완료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 뭐 주주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셀트리온 3사 합병에 대한 부분, 뭐 빨라야 이제 한 달 후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뭐 이러한 또 합병 이슈에 대한 부분, 이제 지금의 또 가장 큰 화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튼 뭐 어제 또 저희 또 유튜브 또 구독자분이 합병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좀 언급해 달라는 그런 네, 요청 부분도 있어서 우리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는 우리 3사 합병에 대한 부분, 네, 부분을 다시 네, 자료를 정리를 해서 다시 재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삼형제 3사 합병, 뭐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죠? 물론 저는 그냥 개인적인 예측상으로 올해 안에 합병 기일 기준상으로 모두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냥 주관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제 생각은 일단은 그런 부분이고, 셀트리온 삼형제 3사 합병 하게 되면 합병 공시 예상 시점, 뭐 단순하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올해 안에 합병 기일 기준상으로 모두 완료가 되려고 하면 늦어도 9월 달쯤에는 합병 공시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행히 그죠. 지난주 금요일 날 일단은 저희들이 말하는 자사주 체결 모두 100%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빠르면 이제 8월 말쯤 나올 수 있겠죠. 두 번째, 네, 어떻게 보면 또 합병 진행 중에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또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약간 주주 입장에서는 또 당연히 합병 비율에 대한 기준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중요할 거고요. 뭐 대부분 또 주주분들 뭐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들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한 종목에 또 들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두 종목.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나눠져 있는 부분인데, 말 그대로 좀 주주분들한테는 또 주식 매수 청구권보다는 그죠, 합병 비율에 대한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네, 합병 공시에 따른 주가 변동성. 네, 이번에 만약에 합병 공시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주가가 그죠, 어떻게 조금 변동성을 보이면서 움직일까,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주가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저희 주주분들의 또 가장 큰 관심사라고 볼 수 있겠죠. 뭐 합병에 대한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의 주요 목적은 주가 쪽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죠. 일단은 또 과거 사례를 또 비추어서 또 앞으로 합병 공시가 나왔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인지도 그냥 단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사항이겠죠. 물론 또 그때 시장이랑 지금 시장은 다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변수 사항도 있는 부분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지만 그냥 참고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사항이겠죠. 그래서 과거에 제가 뭐 합병에 대한 부분 여러 차례 또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내용을 추가해서 재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합병 공시 예상 시점 먼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순하게는 그죠, 8월 아니면 저는 9월, 아무래도 9월 달 정도에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그 전에 일단은 저희가 조금 3사 합병 뭐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죠, 빨리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했던 상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몰랐던 또 회계 이슈 부분이 있었죠. 여러 가지 또 합병을 진행하기 위한 걸림돌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회계 이슈 쪽에 대한 부분이 또 걸림돌 부분이었죠. 이 부분은 2022년 3월 11일 날 최종 결과 발표가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저 회사에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합병 진행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항소를 하지 않겠다. 행정재판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부분이었고, 이러한 회계 이슈 부분으로 약간 과징금도 부과를 받고 뭐 임원의 해임 권고 부분이라든가 뭐 재무제표 조정 등등해서 여러 가지 또 조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3월 11일 날 최종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그죠, 회계 이슈에 대한 부분은 이제 모두 일단락이 되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3사 합병을 진행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계속 된다고 하면 또 추후에 이런 회계 이슈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 간에 그죠, 또 좀 특이한 구조, 제약도 약간 마찬가지 부분이지만 이러한 부분상으로 추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게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일단은 합병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회계 조치에 대한 부분 거죠. 회계 조치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셀트리온 사업보고서 정정 최종 제출일이 5월 12일 부분이었죠. 그래서 모두 말 그대로 회계 문제에 대해서 정정된 사업보고서 모두 최종 완료된 부분이 5월 12일이었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6월 24일이었습니다. 제약 같은 경우에는 5월 12일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 부분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합병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면 그죠? 1, 2년 전부터 합병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왔는데 왜 합병을 진행 안 하는지 좀 의문점이 많았던 사항이 있는데 결국은 회계 이슈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회계 조치건에 대한 정정 사업 보고서 제출도 모두 완료가 되었던 부분이었고 일단 또 시간상 또 문제 또 생기는 부분이죠. 일단은 3월 달에 주주총회 시 기부회장 행정적인 검토 완료는 모두 끝났다라고 했던 사항이었고 일단은 회계 이슈 쪽에 대한 부분도 모두 만료가 되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때 기부회장이 추후 검토에서 3에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3에서 5개월이라는 시간 부분 거죠. 이게 뭐 3사 합병 자체가 처음 나온 부분이 아니고 거의 뭐 2, 3년, 3, 4년 전부터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죠. 2, 3년 전부터 나왔던 합병에 대한 부분 단순하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합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그죠. 셀트리온 홀딩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만들고 스킨큐어도 같이 합치려고 했던 이게 중간에 끼어버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스킨큐어는 빠지고 셀트리온 홀딩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쳐지면서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로 되었던 부분 이게 조금 느닷없이 중간에 튀어나왔던 부분이었고 또 느닷없이 회계 이슈 쪽에 대한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회계 이슈 부분만 아니었다고 하면 그죠? 3, 4병에 대한 부분 벌써 뭐 마무리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었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지난주 금요일 기준상으로 셀트리온 3차 자사조 체결 모두 100% 완료가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었고 그죠? 빨라야 한 달 후 부분이었죠. 빨라야 한 달 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빨라도 한 달 후에 이제 3, 4병 공시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걸림돌 자체가 이제 해결이 되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모든 걸림돌 해결이 되었으니까 회사 측에서는 그죠. 이제 어떤 시점에 3, 4병 공시를 내느냐 이제 그 부분만 딱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일단 뭐 합병에 대한 부분 쪽에서 여러 가지 또 기사들이 또 많이 나왔죠. 일단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합병 최단 시간에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2022년 3월 25일 날 그죠. 합병 말 그대로 최단 시간 추진하겠다라고 3월 달에 이야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대로 그죠. 사업 보고서에 대한 정정 부분, 자사주 체결 모두 완료가 되어야 뭐 그런 이슈 부분으로 해서 아직까지 진행은 안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합병 최단 시간에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죠. 당초 지난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던 3개사 합병 회계 감리 이슈로 지연이 되었다. 최근 정선이에 일단 모두 판결이 났던 부분일 거죠. 최단 시간 안에 모든 단계를 거쳐서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합병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주주들의 뜻에 따라 반대하는 주주가 일정 숫자를 넘지 않으면 진행하겠다. 주식 매수 청구권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슈 부분 말 그대로 최단 시간 내 진행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었고 회계 이슈에 대해서는 부분 그죠.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주주들이 원하는 합병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억울하고 불명예스러워도 참고 넘어가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기업 저평가 죄송하다 3사 합병 찬성해달라라고 또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고요. 마찬가지 뭐 정기조정 때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3사 합병 주주의 뜻이다 많이 찬성해달라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 가족들 주식도 한 주도 없다 뭐 아무튼 또 이러한 이슈도 같이 이야기했던 사항이었고
나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있으면 어려울 수 있다. 합병이 가하시건에 들어설 때 최대한으로 많이 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친절한 주주소통 셀트리온 상장 3사 합병 속도 분나라고 해서 그죠? 마찬가지죠. 주주총회 때 나왔던 부분. 서정진 명예회장 깜짝 전화 연결. 주주 원하는 3사 합병 추진하겠다. 서명예 회장은 기부회장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던 3장 3사 합병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합병을 한다고 해서 제가 얻는 이득은 없지만 그런데도 추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며 주주들께서 합병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비율이 일정 범위를 넘지 않을 때 진행할 예정인데 합병 절차가 본격화된다면 찬성표를 많이 던져달라. 주주들의 비율이 일정 범위를 넘지 않을 때 말 그대로 반대를 줄이려면 그죠? 일단 주가 자체가 조금 상승세를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뭐 실적이든 아니면 회사의 계획이든 일단 청사진 자체가 조금 더 뚜렷하게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나름 그죠? 회사에서 뭐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이겠죠. 그래서 또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올해가 셀트리온 창립 20주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죠. 창립 20주년 셀트리온 올해 더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회사 오너 입장에서는 그죠, 말 그대로 창립 10주년 20주년 나름 큰 의미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글로벌 제약사를 이제 도약하기 위해서 첫걸음을 떼는 부분이 뭐 합병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겠죠. 그러면 3사 합병에 대한 부분 마무리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근거로 제가 그냥 제 주관적인 의견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상으로 저는 아무튼 올해 안에 합병 기일 기준상으로 3사 합병 모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이제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려고 하면 일단 합병 쪽에 대한 부분, 일단은 실적 자체가 합병부 쪽에 대한 부분, 일단은 공시 자체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기사에서 보셨던 대로 그죠, 일정 주주들의 비율이 반대를 조금 넘지 않을 때, 반대하는 주주들의 비율이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질 때라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본다고 하면 실적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에 대한 부분, 뭔가 회사의 계획 부분, 뭔가 새로운 청사진 부분 자체가 많이 제시돼야 되는 부분이겠죠.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 거죠. 1분기 조금 바닥 찍었죠. 2분기부터 개선세 보일 것이다 라고 또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사들 모두 마찬가지 부분이죠.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21년 2분기 실적 발표일은 8월 13일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동일하게 8월 13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램심 SC,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스텔라라,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확대로 실적 개선세 지속이 되겠죠. 무엇보다 램심 SC, 유플라이마, 그죠? 그리고 베그젤마, 스텔라라, 아일리아, 램심 SC 최근 기사에서 그죠? 독일 시장 점유율 1분기 기준상으로 42%, 램시마 IV랑 합쳐서,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50% 돌파를 했죠. 유플라이마 램시마 SC 내년에 미국에 출시되겠죠. 베그젤마 일부 적응증에 대해서는 9월달, 연말에 12월달쯤에 유럽, 미국 쪽에 다 출시가 되겠죠. 스텔라라 아일리아 내년에 계획 출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죠.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본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우상향 부분은 그죠,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또 3사 합병 진행 과정에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 그리고 직판에 따른 매출과 수익성 개선 담보 그죠, 직판에 대한 부분도 나름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럽 쪽에 대한 부분, 항암 쪽에 대해서 직판 부분을 90%까지 늘리겠다라고 했던 사항이었고, 올해 하반기부터 유럽의 그저 약간 트룩시마와 흐주마 쪽에 대한 부분 직판 자체가 또 확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기존의 유통사 쪽에 줘야 되는 수수료 뭐 10에서 많게는 뭐 40%대 수수료 자체가 없어지고 그죠, 그 수수료 줄 부분을 뭐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매출을 확대시킨다든가 아니면 당연히 수익성 충분히 또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 상으로 본다 그러면 올해
그죠? 8월이나 9월달 합병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그죠? 올해 2분기 매출액 컨센서스가 대략 5,200억대, 영업이익 1,700억대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정권사들 대부분 이 컨센서스는 상회를 할 것이다 라고 대다수 정권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뭐 진단 키트 매출 여부에 따라서 그죠? 조금 뭐 이게 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일단은 이 부분은 모두 부합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2분기 매출 컨센서스 4,500억에 영업이익 596억대 부분입니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부분이죠. 컨센서스 상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 그래서 셀트리온 기준상으로 보면 그죠? 1분기 때 요게 영업이익 요게 문제 부분이었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25.8% 영업이익률 25.8% 찍고 2분기부터 다시 이제 우상향되는, 실적에 대한 우상향 자체가 조금 담보되는 부분 자체가 2분기부터라고 보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본다고 하면 그죠? 아무튼 빠르면 8월 말이든 아니면 9월 달이든 합병 공시가 나올 겁니다.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셀트리온 홀딩스, 헬스케어 홀딩스, 스킨큐어 부분을 합병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죠. 그 회사 합병 결정하겠다고 했던 부분 자체가 2021년 7월 26일 날 나온 부분이었고요. 회사 합병 결정에서 7월 26일 날 나온 부분이었습니다. 원래는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 홀딩스, 헬스케어 홀딩스, 스킨큐어 합치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스킨큐어 주식 매수 청구권 과다 부분으로 빠져버렸죠. 빠지면서 이게 일정 자체가 그죠? 기존의 합병 기일 자체가 2021년 11월 1일에서 12월 3일로 한 달 정도 더 미뤄졌습니다. 원래 일정상으로 본다고 하면 그죠? 7월 26일이죠. 7월 26일 합병 공시가 처음 나왔습니다. 합병 기일 11월 1일이었죠. 그러면 8월달, 9월달, 10월달 대략 3개월 조금 넘게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죠? 대략 3개월, 한 3, 4개월 정도 걸리는 부분이죠. 보통 다른 회사 합병 시간도 프로세스상 시간도 보통 3, 4개월 정도 걸리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 부분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죠. 올해 안에 합병을 모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돌아보면 그죠? 빠르면 8월달 아니면 늦어도 9월달 안에는 합병 공시가 나와야 올해 안에 셀트리온 삼형제 3사 합병 모두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빠르면 8월 말 9월달 쯤으로 합병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냥 조심스럽게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지금까지 본 이유, 여러가지 이유 부분이 있었죠. 걸림돌 제거 쪽에 대한 부분, 새로운 파이프라인 쪽에 대한 부분, 그리고 회사에서 그죠, 최단 시간 내 빨리 진행하겠다 20주년이라는 부분, 전반적인 사항으로 본다고 하면 올해 안에 마무리 8월달 9월달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식 매수 청구권 부분이랑 합병 비율에 대한 기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서 가장 큰 이슈 부분이거죠. 합병 쪽에 대한 부분은 주주들이 가장 큰 이슈 부분이겠죠. 먼저 합병, 흡수 합병이 있고 신설 합병이 있습니다. 대부분 신설 합병 쪽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는 사항이고요. 대부분 흡수 합병으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흡수합병 아직 정해진 건 아니죠. 어느 회사가 존속회사가 될 부분인지, 셀트리온인지 헬스케어인지 제약인지 어느 회사가 존속회사로 될 부분인지는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만, 가능성으로 본다고 하면 그죠, 셀트리온이 존속회사고 헬스케어랑 제약은 소멸회사 부분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겠죠. 그래서 흡수합병의 절차 부분,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지금 이 부분이죠. 이사회 결의 및 계약 체결. 이때 이게 이사회 결의 공시가 나오는 부분, 이게 8월이든 9월이든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주요 사항 보고서 제출, 정권 신고서 제출, 주주 명부 폐쇄, 뭐 정권 신고서 효력 발생, 그리고 주주총회 소집 및 통고, 요것도 그죠. 그리고 합병 반대 의사 접수해서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을 위한 합병 반대 의사를 접수를 해서 주주총회 개최를 하죠.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및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쭉 되고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하고 합병 기일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시점으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네. 회사 측에서는 그죠. 나름 뭐 회사 측에서는 뭐 비용 자체가 현금성 자산 부분 자체가 셀트리온 기준상으로는 대략 1조 2천억대 정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그 부분을 다 뭐 주식 매수 청구권으로 사용할 수는 없겠죠. 공장에 대한 부분 그죠. 지금 현재 공장에 대한 투자 부분 그리고 R&D 생명공학센터 7월달 준공이 목표인데 그죠. 또 거기에 투자하는 부분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부분이라서 주식 매수 청구권, 네, 말 그대로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겠죠.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일단은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더불어 그죠. 뭐 주주 가치 제고 방안도 같이 나온다고 하면 합병 가능에 대한 순공성도 더 높겠고 주가 상승 가능성도 더 높겠죠.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 사항에서 주식 매수 청구권의 개념 주주총회에서 영업 양수도 합병, 분할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의 결의 시 이에 반대하는 주주의 보유 주식을 회사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권리해서 합병에 반대하는 분들, 네,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하면 그 반대하신 주주들의 가지고 있는 주식을, 네, 주식을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기준상으로 사줘야 되는 부분이죠. 주식 매수 가격의 결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주식 매수 가격은 회사와 주주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법 시행령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라고 하면서 합병 기준일 상으로 2개월 전 주가, 1개월 전 주가, 일주일 전 주가를 가중 평균 종가를 산술 평균에서 결정된다 라고 합니다. 말씀드리면 그죠. 예를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날 예를 들어서 합병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이 7월 22일이었죠. 하루 전 주가, 아니 일주일 전 주가네요. 뭐 7월 15일, 한 달 전 주가 6월 22일, 그리고 2개월 전 주가 5월 22일. 이 주가의 종가상을 기준상으로 산술 평균에서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을 결정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합병 비율, 합병 가액 등의 산정 방법에서 합병 비율, 당사 법인의 합병 가액 등은 기준 주가 30% 범위 내에서 할인 및 할증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 주가는 이사회 결의일과 계약 체결일 중 빠른 날의 과거 1개월, 일주일, 직전일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다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그죠? 지난주 금요일 7월 22일 부분이었죠. 합병 공시가 나왔습니다. 하루 전 주가 7월 21일, 일주일 전 주가 7월 15일, 한 달 전 주가 6월 22일 기준상을 거래량을 다 따져서 가중 산술 평균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주주들에게 좀 중요하고 주식 매수 청구권은 그죠? 네, 회사에게 조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거래량이랑 종가 부분을 다 가중 산술 평균에서 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주식 매수 청구권, 네, 그냥 쉽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22일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만약에 3사병 공시가 나왔습니다. 3사병 공시가 나왔다고 하면 주식 매수 청구권 결정되는 부분은 7월 20일 기준상으로 일주일 전 주가가 셀트리온 기준상으로는 18만 6,500원, 1개월 기준상으로는 15만 6천원, 그리고 2개월 기준상으로는 14만 5천원 부분입니다.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평균 내보면 16만 2,500원입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평균 내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가중 산술 평균 뭐 다 따져서 하는 부분이죠.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16만 2,500원 부분이겠죠. 단순하게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주가 셀트리온이 17만 9,500원 부분이죠. 이건 그냥 단순하게 예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셀트리온이 16만 2,5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17만 9,500원입니다. 누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까요? 한 주당 대략 한 17,000원씩 대략 한 손해 보는 부분이죠.
주식 반대한다고 주식 매수 청구권 누가 행사를 할까요? 네, 행사 거의 안 하겠죠. 네, 그럼 단순하게 이 부분보다 주가가 훨씬 더 올라가 있는 상이라고 하면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한 행사 부분 자체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부분이죠. 63,000원. 헬스케어가 지금 68,000원인가 69,000원대인가요? 네, 그런 부분이고죠. 제약도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합병 비율 쪽에 대한 부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합병 비율 기준은 거죠. 이사회 합병 결의 공시상으로 직전, 일주일 전, 1개월 전 부분이었죠. 그러면 셀트리온 직전 7월 22일 날 동일하게 기준상으로 보면 직전 주가가 182,500원 부분이었고요. 일주일 주가가 186,500원이었습니다. 1개월 전 주가가 156,000원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거래량을 다 따져서 산술평균 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본다고 하면 셀트리온의 평균 주가 175,000원 부분이죠. 똑같은 논리대로 헬스케어는 66,800원, 제약은 77,000원대 부분입니다. 그럼 합병 비율 자체가 셀트리온 1, 헬스케어 0.38, 제약 0.44 부분이겠죠. 이 부분은 셀트리온이 존속회사로 간다는 조건 부분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보면 셀트리온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한 주 그대로 가는 부분이고요. 헬스케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한 주가 아니고 0.38주로 줄어들고 제약은 0.44주로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그 추이 부분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셀트리온 주식을 한 500주 가지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주식을 3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약 주식을 200주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주식수는 단순하게 1000주 정도가 되겠죠. 합병 후에는 그죠. 합병 비율에 따라서 셀트리온 주식은 500주에서 500주 그대로, 헬스케어 주식은 300주에서 합병 비율에 따라서 115주로 줄어듭니다. 네, 셀트리온 신주로 받겠죠. 제약도 기존 200주에서 88주로 줄어듭니다. 해서 이게 합병된 셀트리온 신주로 받겠죠. 해서 셀트리온 신주로 받는 총 주식수는 703주 부분입니다. 703주 부분인데요. 이제 기존에 만약에 합병전의 셀트리온 주가가 182,500원 부분이었고 헬스케어 주가가 69,000원, 제약 주가가 89,000원이었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500주, 300주, 200주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죠. 여러분들 계좌의 평가 금액 자체는 대략 1억 2,800 정도로 계좌 평가 금액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합병 후에 셀트리온 신주로 합병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주식수를 받게 된다고 하면 703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합병 전 182,500원, 똑같이 그냥 합병 후에도 182,500원 똑같이 주가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하면 계좌 평가 금액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죠? 계좌 평가 금액도 차이가 없는 부분이라서 이게 그냥 보이는 상으로만 주식수의 변동이 생기는 부분이지, 단순하게 합병 전에도 셀트리온 주가가 182,500원, 합병 후에도 셀트리온의 신주 주가가 182,500원 똑같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계좌 평가액은 똑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사항이고요. 이제 이 이후에 그죠? 주가가 위로 가는 상방으로 가느냐 하방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계좌 평가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이겠죠. 단순하게 본다고 하면 계좌 평가 금액에 대한 변동 사항은 거의 없는 부분입니다. 합병 공시에 따른 주가 변동성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몇 번 보여드렸던 부분이었죠. 저희가 2020년에 그죠? 3사 합병 추진설에 대해서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 풍문에서 2020년 1월 16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과 합병 추진설에 대해서 조회 공시를 요구한다라고 하면서 16일날 조회 공시 요구를 하면서 공시 시한을 17일날 12시까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그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이렇게 합병 추진설에 대해서 조회 공시를 거래소에서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갑자기 나온 이유, 서정진 회장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어느 또 질의자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해줬습니다. 합병 추진설 언급을 했던 부분이라서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를 요구했던 부분이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과 합병 추진설의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은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행사 중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셀트리온 그룹 내 제약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 및 계열회사 주주들의 찬성 비율이 높다는 전제하에 합병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합병에 대한 방법, 시기 등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1월 16일 날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1월 17일 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죠, 3개월 이후에 재공시하겠습니다. 내부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합병 추진 시기, 합병 방법, 형식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해서 또 2월 달에 나온 부분이었고요. 그럼 아까 1월 16일 날 나왔던 부분이었죠. 1월 16일 날 그죠, 단순하게 거래소에서 그냥 3, 4병에 대한 너희들 3, 4병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 말 그대로 조회 공시 요구만으로 했던 쪽이 이때였습니다. 20년 1월 16일이었고요. 이게 셀트리온 차트 부분입니다. 이때 셀트리온 그죠? 크게 움직인 모습은 보이지를 않고 있죠. 이때 2020년 1월 16일 3, 4병 풍문 조회 공시 시 고가가 5.67%대까지 상승했고요. 종가는 2.27%대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합병 공시, 합병 추진설에 대한 조회 공시가 나왔는데 그죠? 그렇게 셀트리온은 많이 움직이지 않았죠. 5.67%밖에 움직이지 않았고 종가는 2%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헬스케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였습니다. 마찬가지 1월 16일 부분이었고요. 윗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거래량 없다가 그죠? 거래량이 뻥 터졌습니다. 이때 2020년 1월 16일 3사 합병 풍문 조회 공시 시 고가 헬스케어가 무려 16.73%대까지 상승했고요. 종가는 5.96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렸죠. 윗꼬리 길게 달린 이유 공매도 때문입니다. 조금 이따 보시도록 할게요. 공매도 때문입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던 부분이었고요. 셀트리온 제약 이때 부분이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죠. 거래량이 거의 없다가 뻥 터졌습니다. 2020년 1월 16일 3사 합병 풍문 조회 공시 해서 고가가 27%대까지 상승했습니다.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죠. 종가 상 19%대에서 급등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윗골이 약간 달려져 있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 보면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상으로 보면 과거 합병 추진설에 대한 조회 공시 부분으로 제약이 변동성이 가장 컸죠.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 다음에 셀트리온 부분이었습니다. 이거는 과거 부분이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말 그대로. 일단 이런 부분을 또 참고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당시 그죠? 합병을 추진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소문이 있어서 조회 공시만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합병 추진되는 부분은 거의 확실하죠. 근데 그게 이제 언제 되느냐 그 차이 부분이겠죠. 그럼 말 그대로 합병 공시 나온다고 하면 불확실성 해소 부분 그리고 조금 이따 보실 거지만 시장에 대한 상황 특히 공매도 대차 부분 20년 초 부분이랑 지금 현재 부분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죠. 해서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1월 16일 날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해서 공매도 많이 나오면서 그죠? 아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렸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얼마 나왔느냐? 1월 16일 종가상으로는 5.96%대 상승 마감이 되었고요. 거래량이 780만 주가 나왔습니다. 공매도 수량 76만 5천 주가 나왔습니다. 보통 그죠? 10만 주대 나오는 부분이 이때
거래소 조회 공시, 합병 추진설에 대한 조회 공시 이유만으로 76만 5천 주가 나오면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던 부분이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1월 16일 이때 부분이죠. 19%대 종가상 급등해서 마무리가 되었고 거래량 840만 주, 거래량도 급증을 했고 그죠. 네, 공매도 수량도 마찬가지 급증을 했습니다. 36만 3천 주, 보통 그냥 만 주대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마찬가지 제약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헬스케어보다는 덜 하지만 그죠, 윗꼬리가 조금 달린 부분, 그래서 이 윗꼬리를 달게 된 원인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0년 공매도 대차 잔고 부분이랑 지금 2022년 공매도 대차 잔고 부분이랑 많은 차이점을 볼 수 있겠죠. 그 차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셀트리온 1월 16일날 공매도 부분은 18만 9천 주 부분으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죠. 따라서 셀트리온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된 건 아니었고요. 셀트리온 삼형제 공매도 대차 잔고 현황에서 2020년 1월달 부분이랑 2022년 7월달 부분이랑 비교해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1월 16일 셀트리온 당일 16일날 공매도 18만 9천 주 나왔습니다. 헬스케어 아까 보셨던 대로 그죠, 76만 5천 주 나오면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 36만 3천 주가 나오면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셀트리온의 대차 공매도 잔고 1200만 주였습니다. 1200만 주 그죠, 1230만 주, 헬스케어 499만 주, 그리고 제약 96만 주, 어마어마했죠 그죠, 어마어마했습니다. 대차 잔고 또한 셀트리온 이 당시 2200만 주, 거의 2300만 주 해당되는 부분이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400만 주, 제약 390만 주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7월 20일자 기준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 297만 주 부분이었죠. 공매도 잔고가 무려 930만 주나 줄어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죠. 1200만 주에서 290만 주대, 930만 주대로 줄어들었고요. 대차도 그죠, 2200만 주에서 1000만 주대 부분으로 1200만 주가 줄어들었습니다. 헬스케어 공매도 잔고 현재 238만 주 부분이죠. 공매도 260만 주가 줄어들었습니다. 495만 주에서 499만 주에서 그죠, 230만 주, 260만 주 줄어들었고, 대차도 1400만 주에서 810만 주 부분으로 640만 주가 줄어들었습니다. 제약 공매도 잔고 96만 주에서 64만 주로 31만 주 줄어들었고요. 대차 잔고 390만 주에서 240만 주로 140만 주 줄어들었습니다. 딱 봐도 그냥 엄청나게 줄어든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 대차 잔고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죠. 그럼 아까 2020년 셀트리온 헬스케어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윗꼬리가 조금 적게 달렸죠. 이때 윗꼬리가 길게 달렸던 이유 공매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대차도 많았고 공매도 잔고가 많았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과거처럼 이렇게 공매도 많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극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지금 과거에 나왔던 정도의 약간 절반 수준? 많아봤자 그죠? 많아봤자 절반 수준의 공매도가 나온다고 하면, 그리고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질적으로 그죠? 3, 4병을 추진하겠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소문이 있어서 확인하는 부분이었죠. 하지만 이제 만약에 합병 공시가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소문이 아니고 이제 합병을 진행하겠다라는 회사의 확신 부분이죠. 불확실성 회수 부분, 확신 부분입니다. 이게 또 큰 차이 부분이고 그죠. 두 번째 큰 차이에 대한 부분, 이런 공매도 잔고 부분이랑 대차 부분 차이가 또 큰 차이 부분이겠죠. 이러한 두 가지 이유 상으로 본다고 하면 과거처럼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리거나 과거처럼 공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합병 공시가 나온다고 하면 그래도 윗꼬리는 거의 없는 장대 양봉 수준, 얼마 정도까지 급등을 해서 마무리되느냐 그 차이 부분이겠지, 윗꼬리는 거의 달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이든 헬스케어든 제약이든 모두 장대 양봉 수준으로 공시가 나온 날 변동성이 조금 크게 상승 쪽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데이터 부분이랑 시장 환경 부분 상을 고려를 해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제 예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주식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고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죠. 아무튼 가능성 자체로 본다고 하면 그죠. 이러한 사항을 봤을 때 충분히 3사 합병 공시가 나왔을 때 장대 양봉으로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도 앞으로 꾸준하게 3사 합병 모멘텀이 어느 정도 꺾일 때까지는 꾸준하게 상승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상승 폭에 대한 부분, 그래도 과거 상황을 보면 최소한 1.5배 이상은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주관적인 판단 부분입니다. 이 개인적인 판단에 대한 근거 부분, 과거의 셀트리온이 그죠,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했을 때 그 부분이랑 레키로나주 치료제 효과 부분 뭐 그때 등등 사항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 이때 보통 한 2배 정도에서 2배 조금 더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이때보다는 조금 적게 본다고 가정을 해서 한 1.5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이슈 부분상으로 우리가 셀트리온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할 때 그죠, 공매도에 대한 쇼크브링 뭐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말이 많았죠. 의무 상한은 아닙니다. 셀트리온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했을 때도 그죠, 의무 상한 쪽에 대한 부분보다는 대차해준 쪽에서 주주총회 때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대차를 환수를 했습니다. 대차를 환수를 하니까 당연히 공매도 빌린 쪽에서는 환수 요청을 하니까 갚아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냥 자연적으로 쇼커버링이 나온 부분이었고 의무 쇼커버링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셀트리온 삼형제 3사 합병에 대한 부분, 충분히 윗꼬리가 달리지 않는 장대 양봉 변동성 크게 나올 수 있고 어느 정도 모멘텀이 소멸될 때까지는 주가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1.5배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하락 조정을 보이겠죠. 저는 아무튼 이렇게 공시 나온 시점 상으로 상승해서 꾸준히 상승 고점을 찍었을 때까지가 이때 최소한 1.5배 이상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생각이랑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셀트리온 삼형제 3사 합병에 대한 부분, 전반적인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